여러분, 혹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분명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아침을 맞이했는데 머리카락 사이사이에서 번쩍이는 흰 머리가 불쑥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처음에는 몇 가닥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흰 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염색을 해도 금세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한숨을 내쉬며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흰 머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 건강, 특히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흰 머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염색약이에요. 물론 염색을 하면 당장은 젊어 보이고 자신감도 되찾게 되죠. 하지만 염색약 속 화학 성분 때문에 두피가 예민해지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두세 주마다 다시 염색해야 하니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약이나 염색 말고 몸속에서부터 머리카락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그것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흰 머리를 해결해주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검은 머리가 풍성해서 부러움을 사죠. 반면 어떤 분은 50이 되기도 전에 흰 머리가 많이 생겨서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 색이 또렷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에 있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모발과 두피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것이었죠. 흔히 머리카락 건강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리,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합니다. 또 두피 혈액 순환을 돕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도 필수적이죠. 이런 영양소를 약 대신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음식이 좋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음식이 흰머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아, 이건 나도 오늘 저녁부터 해볼 수 있겠다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머리 염색약을 사러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염색을 조금 늦춰도 되겠다 하고 마음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관리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활력 있는 인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약보다 강력한 흰머리를 해결해주는 음식 이야기. 여러분의 밥상 위 작은 변화가 머리카락 색을 되돌리고 젊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흰머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또 생각보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 색소입니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까맣게 타듯 머리카락 속에도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 색을 내죠. 멜라닌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멜라노사이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을 잃고 멜라닌 색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머리카락은 점점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공장에서 물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이 60대인데도 어떤 분은 흰 머리가 가득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검은 머리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흰 머리가 많이 생기셨다면 자녀도 비슷한 시기에 흰 머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가 흰머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타고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진행 속도나 정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머리카락 색을 유지하는 데는 구리, 아연,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멜라닌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이 색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비타민 B12 결핍 환자에게서 조기 백발 현상이 많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흰머리 난다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동물 실험에서도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멜라닌 줄기세포를 소모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카락,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빨리 고갈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단기간에 흰 머리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와 노화 과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호르몬 균형이 급격히 변하면서 모발의 색뿐 아니라 두께와 탄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남성 역시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모발 건강이 약해지고 흰머리와 탈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음주, 불규칙한 수면,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이런 것들이 모두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흡연자에게서 흰머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공해,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도 머리카락 색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 뿌리, 즉 모근까지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모근은 약해지고 멜라닌 생성도 떨어져 흰머리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듯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전, 영양, 스트레스, 호르몬, 생활 습관, 혈액 순환까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비타민 B12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도 머리카락 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검은콩이나 해조류 같은 음식은 실제로 멜라닌 형성과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머리를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몸속의 세포와 영양 상태입니다. 즉, 외부에서 덮어 씌우는 염색약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달라져야 진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흰머리의 원인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 둘째, 영양 결핍. 셋째, 스트레스. 넷째, 호르몬 변화와 노화. 다섯째, 생활 습관. 여섯째, 혈액순환 문제. 이 6가지 요인이 각각 작용하거나 서로 얽히면서 머리카락 색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원인들을 하나씩 관리하는 겁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영양과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혈액순환 역시 음식과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흰머리를 예방하고 이미 생긴 흰머리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나 그 효능을 잘 몰랐던 음식들이죠.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흰머리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몸속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흰머리를 늦추거나 줄이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예로부터 서리태라 불리는 검은콩은 흰머리 예방식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머리카락 색을 내는 멜라닌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철분, 아연이 풍부해서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모발 건강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검은콩은 밥에 넣어 먹거나 콩자반으로 반찬을 만들어도 좋고 간단히 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검은깨, 참깨입니다. 깨는 작지만 영양의 보고라고 불리죠. 특히 검은깨는 흰머리에 좋다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E와 구리 성분 덕분입니다. 구리는 멜라닌 색소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멜라닌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쉽게 하얘질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근까지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해줍니다. 실제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흰머리에 검은깨를 권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죽에 검은깨를 넣거나 깨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해조류, 특히 김, 미역, 다시마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요오드, 아연, 칼슘, 마그네슘 등이 가득 들어있어 두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오드와 아연은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깊고 모발 성장과 색소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에서도 해조류 섭취가 모발 건강과 흰머리 발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고 김은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음식은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모근까지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멜라닌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견과류 섭취가 노화 지연과 모발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에서 30지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간과 계란 노른자입니다. 흔히 간은 피곤할 때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발 건강에도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간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멜라닌 색소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B12 결핍 환자에서 조기 백발이 나타난다는 의학 보고가 있을 만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 역시 비타민 B12뿐 아니라 단백질과 아연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 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은 자주 먹기보다 가끔 보충하는 용도로 계란은 일상적으로 한두 개씩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C,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머리카락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멜라닌 생성 효소가 원활하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철분 공급원으로도 손꼽히기 때문에 흰머리 예방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 오디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 손상을 막아주고 멜라닌 세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줍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모발과 피부 건강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흰머리에 좋은 음식들은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밥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 미역국, 깨죽, 호두 간식, 계란 후라이, 시금치나물, 김한장 사실 전혀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 음식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먹었는데 왜 흰머리가 그대로지? 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 몇 년 꾸준히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흰머리가 늦게 올라오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단일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검은 콩만 잔뜩 먹는다거나 미역만 과하게 먹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흰 머리를 막는 핵심 음식은 첫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 콩. 둘째, 구리와 비타민 E가 가득한 검은 깨와 참깨. 셋째, 요오드와 아연이 풍부한 해조류. 넷째, 혈액순환을 돕는 견과류. 다섯째, 비타민 B12와 철분이 풍부한 간과 계란. 여섯째, 엽산과 철분을 제공하는 녹황색 채소. 일곱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베리류 과일. 이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잘 챙기신다면 약이나 염색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흰 머리를 늦추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밥상,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죠. 여러분, 흰 머리를 늦추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흰 머리를 막는 음식,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며칠 먹고 그만두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평균 0.3, 한 달에 약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의 효과가 눈에 보이려면 최소 몇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한 번 먹고 안 변한 애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밥상 위에서 조금씩 쌓아가자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앞서 검은 콩, 검은 깨, 해조류, 견과류, 계란 같은 음식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중 한 가지만 몰아서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견과류를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식단 속에서 조금씩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 콩밥을 먹는 날은 미역국을 곁들이고 간식으로는 호두나 잣을 한 줌,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을 추가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합하는 거죠. 세 번째 팁은 수분 섭취입니다. 머리카락도 결국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모근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천연차로 대체하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멜라닌 세포를 빠르게 소모시켜 흰 머리를 늘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씩 가벼운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단 5분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머리카락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매 관리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머리카락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두피까지 피가 잘 돌게 되어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면 두피 혈류가 줄어들 수 있으니 틈틈이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피 관리입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과 같은 곳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합니다. 샴푸를 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두피를 자극하지 않아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피 전용 브러쉬로 빗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지와 노폐물도 제거되어 두피 환경이 개선됩니다. 일곱 번째 팁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발도 마찬가지로 밤에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니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흡연은 모발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까지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흰 머리와 탈모를 촉진시킵니다. 음주 역시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 머리카락 색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다이어트, 즉 영양소가 결핍되는 식습관도 흰 머리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몸에 해로운 습관은 줄이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번째는 조리법의 다양화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매일 똑같이 먹으면 금방 질리죠. 검은 콩도 밥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두유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검은 깨는 죽이나 떡에 넣을 수 있고, 김은 김밥이나 샐러드 토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면 즐겁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건강 습관은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아침에 검은 콩밥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저녁에는 미역국을 끓여 다 같이 나누는 거죠. 손주에게도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주면 세대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단순히 흰머리 예방을 넘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흰머리를 막는 비결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음식과 습관, 작은 생활 관리가 모여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염색은 잠깐의 해결책일 뿐이지만 몸속에서 바뀌는 변화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실천 팁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얼굴빛, 기분, 건강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하면서 흰머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울 속에서 반짝이는 흰머리 한 올, 처음 발견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셨죠?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본론 1에서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줄어들고 영양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머리카락의 색이 바래버린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단순히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본론 2에서는 약보다 강력한 흰머리 해결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해조류, 견과류, 강과 계란, 녹황색 채소, 그리고 베리류 과일까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 늘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었죠. 매일의 식탁이 곧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론 3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두피 케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머리카락의 색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흰머리를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늦추고 줄이고 또 건강한 모발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이나 염색약은 당장은 효과가 보일지 몰라도 몸속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밥상과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내 나이에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흰머리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서 달라질까?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아시죠? 머리카락 색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영양 상태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피부, 기력, 표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흰 머리를 무조건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지 마세요. 흰 머리도 세월을 담은 훈장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자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색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얻는 건강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밥상에 검은 콩을 올려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간식으로는 호두나 잣을 한 줌 챙겨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가볍게 비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흰머리가 고민이신가요? 이제는 염색약이나 약만 찾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통해 몸속부터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놀라실 겁니다. 단순히 흰머리가 늦춰진 것뿐만 아니라 얼굴빛이 환해지고 활력이 되살아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약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카락 건강뿐 아니라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